So I'll stay. 자,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회계처리 시작하기, IFRS를 적용한 회계처리 시작하기라는 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좀 보셔서 알겠지만 책은 좀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얇고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내용은 통상 그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회계원리에서의 과목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를 별로 안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회계학 중에서 재무회계라는 건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저 반대쪽에 원가관리회계가 있고 세법에 따라 붙어 있는 세무회계가 있고 한데 재무회계가 어떤 과목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회계원리를 하고 있는 건데 방식을 좀 달리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 회계원리 다음에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보통으로 중급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이 고급회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면 되고요. 회계원리 다음에 중급회계, 그 다음에 고급회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중급회계와 고급회계가 그 중급회계 문제를 중급회계 주제가 10개면 그거에 어려운 주제를 공부하는 게 고급회계인 줄 알고 있거든요. 뭐 심화? 아니, 이건 주제가 틀려요. 이거하고 아래하고는. 그러니까 범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중급회계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은 중급회계예요. 고급회계는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건데 영어의 어드밴스드라는 말 때문에 고급으로 번역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심화회계에 가까워요. 아직은 여러분 머릿속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지만 중급회계는 일반적인 얘기들, 뭐 회사가 운영되는 얘기를 다 써놓고 고급회계에 가면 합병, 그러니까 M&A, 합병, 그 다음에 합병 결합 그쪽 위주로 연결 뭐 이런 거가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주제가 틀린 거예요. 일반 실무에서라면 그 회사가 자회사가 있거나 M&A를 하면 고급회계를 공부해야 되고요. 수업 목적이라면 사실은 회계사 시험에서는 고급회계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세무사 시험에서는 고급회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이쪽은 덜 다뤄요. 그러나 다루기는 합니다. 물론 이 강의는 뭐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실무자이니까 이거 개인차가 있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에 포괄되는 내용이니까 뭐가 뭐다라는 걸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굳이 말하면 회계원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들어가서 재무제표 보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 본 적 있나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 볼 거죠 끝까지. 그러면 서점에도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서점 있는 데들이 대부분 근처가 먹을 때도 많은데 한번 데이트하시거나 놀러 갈 때 가보세요. 가보면 회계라고 써 있는 데 가서 이제 재밌어요 보면 아는 말이 막 나와요. 야 이건 되게 어렵다. 야 이 책은 훨씬 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떠나는 뭐 이런 책들. 3일만 공부하면 나도 너 뭐 이런 거. 뭐라고 욕은 못 하겠어요. 나도 쓰고 있기 때문에 책을. 우리처럼 회계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보면 잘 쓸 것 같아. 나는 이거보다. 그래서 막 쓰다가 깨닫죠. 아, 책 쓰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이 회계원리 책을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우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한번 시간 되면 이유 없이 이 동네 배회하지 말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쓱 다리 안 움직이지 말고 좀 정 공부가 안 되면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부합니다. 기억이 나겠지만 앞부분에는 뭐 회계의 개념 이런 거 공부했고요. 재무제표 모양 공부했고 자산의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 현금, 예금 뭐 이런 거 먼저 공부했어요. 좀 쉬운 거 먼저 간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공부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떠오르겠지만 지금 얼추 재무상태표를 쭉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나오는 현금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하고 그 다음에 수취채권이라서 매출채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그다음에 좀 장기인 자산들 하고 부채 좀 하고 자본하고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끝나고 그럼 회계하기 얼추 한번 끝나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은 정의부터는 좀 더 공부할 건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니까 대표적인 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뭘 공부할 거냐? 유형자산은 정의를 공부할 거예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거다. 근데 유형자산 취득 방식은 다양하다.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사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형자산은 취득한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요. 뭐 수리하고 고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리고 유형자산 가치 감소한다. 뭐라고 불러요?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그거 공부할 거고 뭐 유형자산 다 쓰면 중고라도 팔겠죠. 그리고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도 취득원가, 뭐 상각 이런 게 있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 특히 무형자산에서 가장 그 고민이 되는 주제가 영업권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비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주제는 수업 목적으로도 학습 목적으로도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는 더더욱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한번 보고 지나갈 생각이에요. 자, 이건 제목이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거다라는 게 큰 틀의 정의예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건 유형자산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뒤로 가기 전에 뭐가 있겠냐? 토지를 샀어요. 공장 지을 거야. 유형자산입니다. 근데 토지를 샀어요. 땅 투기하려고 산 거예요. 존재하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쓰냐면 투자부동산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건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으로 안 가고 투자자산이라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부동산이 흔치 않아요. 왜? 스스로 땅 투기를 시인하기 싫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사회적 이미지, 또 하나는 엄청난 세금이 나옵니다. 비현무형 토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뉴스를 잘 안 보는 눈치긴 하지만 경제신문 15,000원 자전거 신청했어? 이사하면? 그렇지. 우리 부모 어머님도 큰 집으로 가면 쓰신다는 그릇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뭐 어쨌든 해요. 한번 진짜로 읽어보면 도움 된단 말이에요.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자, 유형자산 영어로 한번 볼까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N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디서 보면 아 이게 유형자산이구나. 영어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말인가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대충 말이 되죠? 자, 정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3-4가지 정의를 이렇게 나래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만 보자고요. 아직 외울 단계는 아니에요. 우선 영업활동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거의 기억되죠? 근데 제가 비교 표시를 하고 재고자산을 썼어요. 재고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닌 이유가 재고자산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아닌가요? 넓게 보면 그렇지만 재고는 계속 쓸 거예요? 팔 거예요? 팔 거예요.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재고자산 정의의 판매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제가 땅 투기하는 경우엔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를 파는 회사라고 치면 토지를 사면 이건 뭐예요? 재고자산이에요. 토지를 파는 게 없는 회사가 있냐고요? 있지요. 어디? 토지공사 같은 데는 그러겠네. 일반 기업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무형자산. 아시겠죠? 자, 특허권 같은 거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특허를 이용해서 물건 만들어 팔 거니까. 그런데 안 보여. 그러니까 무형자산. 여기는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형자산이 영업에 사용할 목적인데도 목적인과 동시에 1년 이상 장기간 걸쳐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아시겠죠? 한 몇 달 쓰고 많은 거는 유형자산으로 안 들어가요. 뭐 굳이 여기다 쓸 필요는 없지만 소모품 같은 거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사용하다 보니까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100에 샀어도 언젠간 0이 되더라는 거죠. 가치가. 그럼 이 각각의 가치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감가상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공부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교재에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떠나서 제가 플러스하고 몇 단어를 적어놨는데 굵은 표시를 해놨죠? 굵게 해놨단 말이에요. 조금 중요하니까 그랬겠지. 우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가능해야 된다. 응? 이거 본 적이 어디선가 있죠? 어디 있어요? 자산의 정의의 공통이에요,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자산이 아니야. 혹시 그런 예 들지 않았나? 뭐 땅을 파다가 돌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미래 경제 효익이 있어야 돼요. 기계를 샀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건 유형자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조금 개념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여기에 무슨 자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분명히 돈은 되는데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자산으로 못 올린다는 거예요. 못 올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뒤에 영어권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 회사의 대표적인 거. 메리츠 증권의 존 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얘를 좀 이상한 걸 들었네. 어쨌든 그 사람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걸 유명해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여기다 자산으로 적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산은 맞지만 왜 여러분 신문에 나옵니다. 뭐 사람이 자산입니다. 뭐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무제표 올리기가 어려워요. 왜? 원가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미래 경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세 가지의 유형자산의 독특한 정의에 더하여 이 두 가지는 자산의 정의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든 자산의 공통이에요. 사실은 이걸 위에다 적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능하면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자산이고요. 그 중에서 유형자산의 특징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 그다음에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돼야 될 거예요. 자, 외우지는 마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를 학습하는 여러분 단계에서 암기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자, 눈빛을 보니까 이 원가라는 단어, 이게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무슨 약자이겠어요? 취득원가. 다음번에 혹시 수업을 하게 되면 취득원가라고 써야겠다. 취득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공부한 이상 우리는 이제 종류를 공부해 봐야 되는데 뭐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예를 들었으니까 토지, 건물, 기계장치도 있고요. 구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졌는데 옆에다가 담벼락을 쭉 다 했다고 쳐요. 그것도 유형자산이에요.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건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야. 그런 걸 구축물이라고 그래요. 담벼락, 쓰레기 야적장 뭐 이런 거, 굴뚝만 따로 세웠다 이런 거요. 그 구축물. 차량 원방구 알고 있고요. 이거 모르는 말이겠네요. 건설 중인 자산. 그런데 말 그대로예요. 건물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공터를 사서 여기다 건물을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완공되면 건물이야. 근데 만들고 있어요. 보통 건물 짓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짓고 있는 중에 그 건물은 뭐다? 건설 중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건설 가계정 이런 일본식 표현을 썼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상식을 돕는 의미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까요? 응? 안 한다. 언제부터 한다? 건설 완료되면서부터 한다. 그 놀라운 표정을 지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기타는 이제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출발을 좀 공부를 하고요.